FA50 100대 주문. 북아프리카의 강국 이집트가 이번에는 FA50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FA50을 100대 도입해 자국의 구형 전투기들을 싹 갈아버리려 한다는 소식이 무려 이집트 현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FA50을 꼭 사야 한다는 반응인데요. 이렇게 이집트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얼마 전 있었던 피라미드 에어쇼 덕이 매우 큰데요. 지난 8월 3일 우리 공군의 정예조종사들로 구성된 고개비행단 블랙이글스가 고개비행을 위해 개조된 T-50B를 몰며 이집트 카이로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지난 7월 있었던 세계 최대 항공 행사인 판버러 에어쇼에 참가한 뒤 폴란드를 거쳐 한국으로 귀가하는 길에 참가한 것인데요. 이 소식에 많은 이집트인들이 에어쇼 관람을 위해 카이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34개국 38개 팀이 참가한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서 당당히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했던 한국의 블랙이글스의 엄청난 비행 실력에 경악했는데요. 특히 이집트 공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T-50B의 우수한 비행 특성에 대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이때 이집트 군부가 내심 FA50 도입을 확정지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진 비행이라 할지라도 고작 고개비행 때문에 수백억 원이나 하는 전투기를 샀다는 이야기는 과장이 너무 심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어도 FA50이 이집트 공군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산 무기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머나먼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의 상황까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집트가 왜 100대나 되는 FA50을 사려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집트 공군에는 500대가량의 전술기가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FA-16AB 32대와 F-16CD 176대, 미라지 2000 BMEM 17대, 미라지 5 계열 48대, J7 30대, 미그 21 40대, 미그 29M 44대, 수호이 35 17대, 라팔 MD 24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모만 보면 우리 공군에 밀리지 않는 강력한 공군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상당히 참담합니다. 이 중 F-16CD, 미그 29M, 수호이 35, 라팔 M을 제외한 나머지 전투기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5, 60년이 지난 패급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이집트가 48대를 운영 중인 미라지5 전투기는 미라지3 전투기를 지상 공격형으로 개량한 2세대 전투기입니다. J7과 미그 21 역시 마찬가지로 2세대 전투기인데요. 이들 2세대 전투기는 개발 당시 초음속 비행 능력, 항공 레이더 장착과 유도 미사일의 사용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2세대 전투기가 주력이던 1960년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 현재 2세대 전투기는 눈으로 보는 게 나은 수준의 패급 레이더와 기총소사가 더 쓸모있는 비행관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한국에서 연달아 추락해서 폐물 소리를 듣는 F4, F5 전투기가 3세대 전투기입니다. 심지어 8월 12일 서해상에서 추락한 F4 전투기는 3세대 전투기 중 최강이라는 평을 받았던 명품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군의 공군 전력 중 F4보다 낡은 비행관짝이 무려 120대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다른 전투기 노하우는 더합니다. F-16 AB형 32대와 미라지 2000 17대 역시 당장 퇴역해야 할 고물입니다. 그리고 F-16CD형 역시 다운그레이드 사양이라 우리 군이 운영하는 KF-16에 비하면 성능이 크게 딸립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이집트 공군기 중 쓸만한 신형기는 라팔 M 24대와 수호이 35 17대가 전부란 것이죠. 우리 군이 39대 F-35A와 59대 F-15K를 하이급 전투기로 보유 중이고 국내에서 라이선스 생산한 KF-16을 F-16 바이퍼 사양에 KF-16 유로 업그레이드 중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두 나라의 공군력 차이는 정말 천양지차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집트는 다목적 전폭기로 쓸 수호이 35와 공중우세기로 운영할 라팔M을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30대의 라팔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2024년까지 수호이 35 7대를 추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호이 35의 추가 도입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수호이 35의 임무 때문인데요. 수호이 35는 F-35에만 먹는 대형기입니다. 전장 21.9m, 전폭 15.3m,
전고 5.9m에 최대 이륙 중량이 34.5톤이나 됩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 덕에 하드 포인트가 무려 12개가 되는 데다 무장 탑재량 역시 8톤에 달하는데요. 이는 현재 이집트군이 보유 중인 모든 전폭기 중 가장 뛰어난 무장 탑재량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집트 최강 전력인 라파렘조차도 최대 6톤의 무장밖에 탑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 수호이 35, 24대로 구식기들이 맡고 있는 지상 타격 임무를 대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추가 도입할 7대의 낙기가 무기한 지연된 것입니다. 심지어 기껏 사나운 17대마저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와 러시아 공군의 손실 증가로 수리 보수석조차 제대로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즉 이집트는 큰 고장이 나면 그대로 기체를 방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야 수호이 35는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15EX의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군의 F-15K를 비롯한 F-15E급 이상의 전투기는 무려 19개의 하드포인트를 통해 11톤가량의 무장을 무리 없이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F-15의 도입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비싸도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의회는 F-15EX 36대를 139억 달러에 수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한마디로 F-15EX 한 대의 단가를 3억 8,600만 달러 정도로 계산한 것인데 이는 하나로 약 5,100억 원에 해당합니다. 전투기 한 대에 5,100억 원은 정말 미친 금액입니다. 아무리 수리부속과 함께 사용할 미사일과 폭탄, 후속 정비와 각종 교육이 포함된 가격이지만 고작 전투기 한 대 쓰기에는 너무 큰 돈입니다. 게다가 생산 라인마저 너무 적어서 사실상 단종 상태인지라 돈을 낸다 할지라도 수년 이상 대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주제에 빨리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건 사는 놈이 호구입니다. 이집트 역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애당초 F-16을 잔뜩 가진 이집트가 같은 미국 국격을 공유하는 F-15를 사지 않고 수호이 35를 샀던 이유도 이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군부 독재 국가라도 가난한 이집트에게 F-15EX는 그림의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호이 35도 F-15EX도 살 수 없는 이집트는 현재 구식 전투기를 빨리 대체할 수 있고 현대전에서 쓰기에 적합하며 공대지 능력이 탁월한 데다 저렴한 전투기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보니 이런 전투기를 대체 어디서 구하나 싶은데요. 그런데 그런 전투기가 존재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FA-50입니다. FA-50은 현재 사양을 기준으로 할 때 대당 단가가 3에서 400억 원 정도입니다. 또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전투기 단가는 5에서 6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며 모든 부가 서비스가 포함된 프로그램 코스트랄지라도 800억 원 수준이면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F-15EX 한 대를 프로그램 코스트로 도입할 예산이면 7대 FA-50 블록 20을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FA-50은 7개 하드포인트를 이용해 적게 잡아도 5톤 내외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록 20에는 첨단 A사 레이더와 같이 4.5세대 전투기 사양의 각종 최신의 장비가 탑재됩니다. 심지어 한국이 개발한 각종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역시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날다 못해 썩어가는 2세대 항공기의 공백을 메울 수적 주력으로는 이보다 나은 전투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집트가 다짜고짜 100대를 사겠다는 게 절로 이해가 갈 정도인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열풍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번 사업에서 한국이 이집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후속 군수 지원 사업 MRO입니다. 큰 고장이 났을 때 대규모 정비가 필요할 때 러시아나 미국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다른 외산 전투기들과 달리 FA-50은 한국의 적극적인 판촉 덕에 현지에서 훨씬 다양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의 가동률과 유지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 MRO까지 따질 경우 FA-50은 이집트 입장에서는 사지 않는 것이 매국일 정도로 가성비 좋은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퍼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안 그래도 로키드 마틴의 라이선스 비용까지 나가는 전투기이고 최악의 경우 혹시라도 한국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용기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면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료는 국방기술품질연구원이 발간한 2021 방산연감의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무기의 무려 44%가 항공기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각국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성능 전투기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투기를 깐다고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F-22 랩터의 F-119 엔진은 터빈 입구 온도가 TIT가 1900켈빈입니다. 간단히 말해 1900켈빈은 섭씨 1650도의 고온에도 형상이 바뀌지 않을 정도로 내열성이 뛰어난 합금이 사용됐다는 말인데요. 전투기를 뜯어본들 이 합금의 구성비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설령 합금비를 안다고 할지라도 전투기에 쓸 합금을 생산할 설비를 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전투기에 쓸 수 있는 강도로 제작하고 전투기 부품에 맞는 형성으로 성형하는 것은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어떻게든 부품을 만든다 할지라도 만든 부품을 단체 없이 조립하고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은 뒤 여러 무장과 통합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짝퉁 소리는 들어도 막대한 돈이라도 있는 중국 정도는 돼야 시도나마 해볼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FA-50은 기술적 난이도는 높지 않으나 소재 제품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첨단 제품입니다. 제조업 역량이 크게 부족한 이집트의 수준으로는 설령 FA-50을 통째로 분해한들 일부 부품을 국산하는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후속 군수 지원 사업을 통해 이집트가 만들 수 없는 소모성 부품을 꾸준히 납품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쏠쏠합니다. 최근 전투기 가격을 폭등시켜 갑질 보잉 소리를 듣는 보잉이 항공기 판매로 버는 돈이 수익의 30%라면 MRO로 버는 돈은 수익의 70%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FA-50 이전까지 MRO 사업에 뛰어들 수 없었습니다. 작은 볼트, 너트부터 시작해 레이더까지 손수 만든 자국산 전투기가 세계 곳곳에 수출된 나라만이 할 수 있는 항공 강국의 상징이 MRO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FA-50이 수십에서 수백 대씩 불티나게 팔려나가면서 항공 역시 MRO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이제는 판세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MRO로 구축된 한국산 무기체계 정비 루트를 통해 차세대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됐는데요. 프랑스가 이집트에게 미라지 전투기 판매 실적을 앞세워 라팔까지 팔아치운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팔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KF-21 보라매는 스텔스 개량이 안 된 블록2를 기준으로 해도 매우 훌륭한 기체입니다. 수호의 35와 비교하면 간단히 알 수 있는데요. KF-21은 수호의 35보다 최대 이륙 중량이 무려 30%나 적은 26톤의 미들급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수호의 35와 동일한 12개의 하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장 탑재량이 7.7톤에 달해 수호의 35와 폭장량이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레이더, 항전체계, 비행 특성, 대전자전 능력 등은 수호의 35를 압도하는데요. 따라서 만약 이집트가 FA-50 100대를 구입한다면 노후화될 F-16CD의 대체제로 KF-21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그 방법이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번 사업이 무사히 진행돼서 KF-21까지 연달아 수출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